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에코리본 유니언의 교육이사를 맡은 시인 강재현입니다. 오늘 이 에코리본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기후변화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왜 PD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서로 얼굴 좀 마주 봐주세요. 아주 특별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 아주 중요한 분이 또 한 분 오고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저 육각수를 먹으면 평생 건강해진다는 그 육각수를 항상 저희 행사 때마다 들고 와주시는, 와, 차에다 저걸 싣고 그걸 들고 이렇게 와주시는 정말 훌륭한 어르신도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자, 에코리본 유니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진문 의장님을 모셔서 우리들의 비전을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리본 유니언은 에코가 무슨 뜻이죠? 에코, 친환경, 환경. 에코 리본은요, 그냥 우리 말하는 리본, 요 리본이 아니라 리본, 되돌린다, 되살린다. 뭐 종교적으로 말하면 다시 태어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 리본, 우리가 친환경으로 되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생명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코 리본을 하는데 연대한다, 유니언이라는 연대를 통해서 기후변화를 위한 탄소 중립 아리백을 함께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혹시 이 잘생긴 분, 느낌부터 딱 좋으신데 누구신지 아시나요? 웅진 코웨이의 예전에 코웨이 코디를 만들었던, 또 웅진 코웨이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던 그 회장님이십니다. 웅진 코웨이 개발 사장님이셨고, 한샘의 사장님이셨고, 한국 화장품의 CEO 사장님도 계속 역임하면서 가는 곳마다 그냥 잭팟을 터뜨리던 그분이 지금 우리 앞으로 세상에는 딱 하나, 공기, 전기, 물, 이것이 사람을 지배할 수밖에 없고 이 속에서 사람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두진문 의장님이십니다. 그 두진문 의장님의 에코리본 그 에너지를 한번 설명을 듣고 저는 내가 정말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싶었나 라고 스스로 생각해 봤는데, 이 일을 하면 평생 내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두진문 의장님과 함께하는 에코리본 유니언은요, 한국 탄소중립성장협의회와 주식회사 솔리디어와 에너지 슈프로시모라는 3단계의 구조를 함께 가지고 연대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들은 우리 혹시 아시나요? 한승수 전 총리님, 우리들의 앰버서더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투자도 하셨고 여기에 함께하는 앰버서더로서 한승수 총리님, 그 다음에 유영숙 환경부 장관이셨던 분이 우리의 함께 앰버서더로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산의 여왕 김지선 씨도 그래 맞아, 우리들에게는 환경 너무 중요하다, 물, 전기, 공기 함께 해야 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참여하고 계시고, 임태희 교육감님은 제가 너무나 좋아해서 함께 선거운동도 해드렸던 분인데 그분도 교육장으로서 저희 앰버서더이십니다. 그 다음에 오명 총리님도 역시 함께 하고 계시고요. 부총리님이셨었죠. 또 한 분 계시네요. 뉴욕 주립대 총장,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함께 하고 계신 총리님도 계시고요. 저는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 나 60세 됐으니까 그래 다 잘 살았으니까 지금 이제 쉬어야지, 이런 사람보다 퇴직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사회를 위해, 나는 우리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후학들을 위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던 이 경험과 에너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오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 시대의 리더들, 참 리더들을 이 자리에 함께 모이도록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지구를 위한 작은 걸음 에코리본 PD 교육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경우는요, 에코리본 교육 강사를 위한 최고의 과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교육 강사들을 한 분 모아서 최고의 과정으로 만들었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박수 한 번만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저는 여러분들을 최고 경영자로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함께라서 참 좋다라고 제가 여기다 써드렸는데 제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제가 살고 싶은 가장 큰 소망은 내 존재가 누군가를 위해 참 복되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근데 평생을 그래서 학원 원장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논술학원 원장을 했는데 아이들을 참 많이 잘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세월 지나고 나니 사실 남은 자산이 가치가 경제적 가치가 너무 미약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남을 위해서 행복하게 하고 남을 복되게 하려면 내가 뭔가 다 갖추어진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평생 시를 썼고 평생 강사를 했는데 뭐지? 왜 가진 게 미약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사실 먹고 사는 게 걱정 없는 분들만 모셔놨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논하면 우리가 큰 인물이 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생각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서 이 사회를 위해 우리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기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내 의식이 커지고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올 때 느끼는 게 와, 역시 사람이 풍경이구나. 사람이란 존재가 한 명이 한 명이 모일수록 이 사회의 풍경이 되고 여러분들이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에너지가 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 위해서 박수 한 번만 크게 쳐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인사 좀 나눠주세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난 분들만 서로 협력해도 연대를 해도 서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믿어 오심치 않습니다. 이럴 때 막 아멘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강재현이 에코리본 교육이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구를 살리는 일에 의미를 두고 싶었습니다. 20년 동안 교육 강사, 아이들 위한 논술 선생님, 20년 동안 원장도 했는데 내가 과연 지금 되돌아왔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이제 50대 말이거든요. 5학년 말인데 100세까지 산다면 앞으로도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 지구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먼저 달려가겠다. 참 기특하죠? 그런 생각을 했고 가장 중요한 건 의미 있는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일, 이거에 목숨 걸고 하고 싶다. 그런데 나로 인해서 직업이 창출되고 청년들 지금 실업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중장년층들 퇴직했는데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 퇴직했고 KBS PD님으로 퇴직했고 경찰로 퇴직했는데 60살밖에 안 됐네. 겨우 60살 중년이네. 그럼 뭐 해서 평생을 100세까지 살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교육사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교육사업을 통해서 친환경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요게 밑줄짝.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게 이 교육사업을 통해서 친환경 교육 전문가를 만들겠다. 이런 야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에코리본 PD에 대한 이 글로벌 전략을 세우게 되었고, 에코리본을 성장시키는 PD를 만들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내 주변에는 그런 교육 전문가가 되실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왜? 사회적 경험이 많으시죠? 지식도 많으시죠? 그런 많은 것들을 다 어디다 쏟으실 거예요? 그런 에너지를 어디다 쏟으실 거예요? 그래서 모셔오게 된 것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한 건 행복한 지구, 자랑스러운 에코피디. 제가 행복한 하면 지구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자랑스러운 하면 에코피디 한번 말해주세요. 행복한 지구, 자랑스러운 에코피디. 이게 제가 만들고 싶은 에코 리본 PD 양성 과정입니다. 그러면 에코 리본 PD들이 무엇을 하는 일인데 그러냐라고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두진문 의장님을 모시고 에코 리본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모셔오겠습니다. 제가 기획부터 시작해서 이 준비 마스터 플랜을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어떠한 질문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풀려야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제가 이것을 할 때 상품을 제가 만든 것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미디어 신문 하나, 이렇게 신문사 하나, 신문을 만들고 책잔을 만들고, 제가 책을 몇 번 쓴 것 중에서 이걸 구독으로 한번 풀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저도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을 넘어서는 나이라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내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회를 행복했으면 선한 영향력이 뭘까? 나는 뭘 잘할까? 난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이 세상에서 이런 걸 잘하고 왔다는 칭찬도 듣고 싶고, 근데 사람들은 목적이 다 이 세상에는 물질로 다 가 있는, 그러니까 남자들 여기 우리 60대 전후는 내가 하고 싶은 꿈은 있지만 일단 부모들이 못 살았던 나라니까 먹고 살기에 급급했고, 내 그 점수에 대학을 맞췄고, 내 취미에 상관없이, 성격에 상관없이 좋은 회사 취업이나 사업을 해서 먹여 살려야 되고, 결혼하고 자식들 안에서 우리가 60대, 70대, 50대 중반까지는 위의 부모들도 우리가 섬겨야 되고 모셔야 되고 자녀들도 책임지는 가장 어깨가 무거운, 제가 1959년생인데 생일이 빨라서 57학번인데 저희 그 개띠가 120만 명, 130만 명 1년에 태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1부, 2부, 3부로 하고 뭐 이런 그 우리 한국의 현실이 어려웠던 이런 시점이라, 그리고 이제 먹고 살겠다고 열심히 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해보고 그 실패를 또 디딤돌로 성공하고, 그래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럼 이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뭘까 화두가 그게 제가 30몇 년 전부터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저는 이제 88년도, 89년도에 코웨이 설립을 했거든요. 그때 코웨이 설립을 할 때 산업사회가 되면 문제될 게 뭘까? 미래에. 그래서 저는 흙이나 물,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쓰레기,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있겠다. 쓰레기 전쟁이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전쟁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물의 문제. 물이 전쟁이나 똑같거든요. 지금은 석유의 문제지만 엄히 보면 물이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물줄기가 딱 끊기면 전쟁이 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물과 공기, 쓰레기를 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가 웅진 출판에 제가
임원일 때 회장님한테 돈을 좀 달라. 그때 이제 3억이라는 돈이 필요했는데 내가 한 1억 5천이 있고 회장이 응진해서 한 1억 5천 100. 그래서 51대 49를 가지고 코에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름도 제가 장명을 했고 모든 부분의 제도를 짰을 때 그때 사람들은 미쳤다 했죠. 어떻게 뭐 생수 삼천리 금수강산에 무슨 물해류나 정수기냐, 무슨 공기청정기냐, 바이러스가 무슨 문제냐, 청정한 나라에서 쓰레기 문제가 웬 말이냐, 이래서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저만 보이지 않는 미래를 저는 보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업은 내가 들어가면 질 게 뻔하니까 남이 하지 않고 니즈는 있고 필요는 있는데 남은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전혀 하지 않은 내 퍼스트 모버가 돼야 되고, 그게 뭘까? 그게 물, 공기, 쓰레기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지켰다면은 이렇게 오래됐는데 정수기 분야 세계 1위가 코에이고 공기청정기도 1위 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가 이렇게 커졌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십조가 됐고, 또 거기에 혹시 요즘에 그 화사라고 하는 가수 아세요? 아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요즘에 어떤 노래가 히트인지 아세요? 굿굿바이. 그렇지, 굿굿바이. 이것을 잘 모르시면 진짜 이 지금 세계를 강타했거든요. 그 화사라는 그 무명의 가수가 면접을 보는데 떨어집니다.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그러니까 비주얼에서 떨어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다짐했던 게, 그래, 니들 기준이 못생긴 거하고 뚱뚱한 거하고가 기준이야. 잘생기고 말라야 되느냐, 이런 기준을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고 꿈을 꿨다고 해요.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무명의 농부의 아들이 교사하다가 와서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내가 정수기를 만들 때, 생수할 때 정수기를 하나를 만들어서 얼마를 벌겠다고 했으면 나는 삼성,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코오롱, 효성하고 붙었거든요. 저는 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돈이 모자라지요. 브랜드도 없지요. 펑션도 안 돼 있지요. 홍보 광고할 방법이 없고요. 제가 얼마나 디자인을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법 가지고는 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 혹시 왜 이 김정은이라는 김정일 그 3대는 왜 핵에 올인할까? 거기 경제의 답이 다 있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핵을 하나 갖고 있으면 모든 무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것을 김정은은 끝까지 고집을 할까라는 이유는, 핵을 인정받으면 전쟁은 끝나요. 그럼 이스라엘 보면 알아요. 핵 갖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도 붙잖아요. 마지막 안 되면 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의 지구가 공멸하거든요. 그런 겁니다. 지금 찾아보면. 그러니까 대체 무기가 필요 없는 그런 무기가 있어야 기업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구독 경제라고 하는 부분을 97년, 98년에 시작했습니다. 왜?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우리로 보면 다 소유 같은데, 다 내 것 같은데, 우리 집이 내 집이야. 내 집 아니에요. 이러면 죽습니다. 돈 못 가지고 가요. 그저께 한 30년 지기 나온 방송에 우리 정말 사랑하는 송도순 누님이 1월 1일 날 하늘나라 갔어요. 돈 1원도 못 갖고 갔어요. 이순재라고 하는 우리 국민 배우가 우리 회사 깐깐한 정수기 웅진 코에이 대발이 아빠가 우리 CF 오래 했어요. 6년, 7년. 근데 세상에 갔어요. 안성기라는 국민 배우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남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지요. 그 세 사람은 다 남긴 게 많아요. 국민들이 안성기 재산까지 다 놓고 그분을 장관 자리, 국회의원 자리 준다 해도 안 갔다 했잖아요.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제가 물과 공기, 환경을 생각했는데 30년 지나고 보니 지금 와 보니까 지구는 공멸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지구는 2050년에 탄소가 이렇게 많이 배출하면 지구는 못 쓴다. 그런 게 파리 협정이고 도쿄 협정입니다. 2050년까지 지금에 있는 온도를 1.5도로 내리지 않으면 이 지구는 못 쓴다. 이걸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지구에 살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이렇게 지구에서 안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작해서 그래서 그분도 가만히 보면 환경이에요. 배터리하고 전기차가 100년 전에 배터리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배터리 가격으로 화석차 못 이깁니다. 석탄하고 석유를 못 이기니까 비싸니까. 이것을 이기려고 하면 화석보다 더 싼 석유 휘발유보다 싼 걸 만들겠다고 시작한 게 그게 전기자동차예요. 근데 그분은 왜 이 배터리가 이 원료가 다 필요하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로켓이 하나가 쏘고 나면은 7천억 1조가 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내려오면 사는 거잖아요. 왜 하나만 올라가야 되냐, 두 개가 올라가야 돼? 뭐 이런 겁니다. 그 전기를 태양으로 묶어서 그분이 엊그저께 뭐라고 인터뷰했는데 2주 전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기존의 화폐는 사라진다. 저는 확실합니다. 화폐 사라집니다. 달러 마지막입니다. 왜 마지막이냐?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화폐 역사를 보면 나와요. 화폐 역사를 기축통화가 보면은 포르투갈부터 이게 옛날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 포르투갈이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바다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갑니다. 그때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80년, 100년의 기축통화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프랑스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그리고 이게 미국으로 가서 이 미국이 104년. 이게 다 기축화폐를 움직이는 세계가 100년 정도 됩니다. 104년 됐는데 미국이 채권을 발행을 하고 이제 달러를 만듭니다. 달러 만드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 인쇄입니다. 그냥 칼라 프린트 인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닉슨 하기 전에 금분위 제도는 금 1g에 1달러. 이 금분위 제도가 금이 있는 만큼만 찍었는데 세계 경제가 커지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희귀한 금은 없고 그래서 금을 포기하고 발행합니다. 채권이라는 걸 놓고 이게 미국 채권이다. 이게 2에서 4%의 이자도 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달러나 금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사우디에 가서 키신저가 이 오일을 가지고 세계로 사고 팔 때 달러로 결제하자. 그 유명한 키신저가 그래서 달러가 세계를 제패합니다. 미국이 제패하고. 근데 지금 미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 같은 우방국들 유로 같은 데다가 관세를 몇백 불씩 때려서 나는 다른 나라 볼 시간이 없다. 우리나라 국민도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면 세계 정치는 경찰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왜? 채권을 안 삽니다. 채권 1위국이 일본, 2위가 중국, 3위가 영국, 4위가 독일이거든요. 중국은 채권을 팝니다. 미국 채권 쓸모없다. 이번 베네수엘라 저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 중남미하고 아프리카가 이미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입니다. 중국은 채권을 팔고 이제 안 삽니다. 일본도 이제 안 삽니다. 그럼 영국은 삽니까? 독일은 삽니까? 안 삽니다. 또 하나는 1년에 쓰는 GDP 대비 국방비가 15% 정도가 됩니다. 15%가 이자를 더 내야 됩니다. 그럼 그건 끝났다는 겁니다. 국방비보다 15%를 이자로 감당한다. 이건 기업도 나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달러라는 걸 찍어야 되겠는데 채권을 안 사가니까. 그래서 지난해 7월 2일 날 지니스법을
이제 문제는 뭘로 가야 되겠느냐?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리로 보면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비트코인이라는 부분은 어떤 얘기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디지털 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제 지폐는 끝났다. 우리가 카드 있으면 지폐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국방위도 넘어서고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계 경찰은 힘들어졌다. 자기 우방국들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리고 중국은 남미하고 지금 아프리카를 잡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은 또 문제가 뭐냐? 이게 공사나 디지털 우리보다 먼저 갔습니다. 여러분 중국 가면은 돈 거래 못합니다. 택시 못합니다. QR코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위챗페이가 이런 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지도 돈 안 받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보다 카드가 더 먼저 있고 거기는 카드가 필요 없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CBDC 발행을 합니다. 이걸 잘 보시면 미래를 보면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건가를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화폐가 사라진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너지가 기초화폐가 된다. 왜 그러느냐? 간단합니다. 로봇이 있고 AI가 있으면 이 로봇과 AI가 지금의 전기를 25배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챗 GPT나 제미나이에다 물어보면 전 세계에 있는 정보를 다 끌어서 그 0.1초 안에 다 내놓아야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정보를 끌어모으는 전력은요, 지금 전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론 머스크는 정말 천재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원래 차 만들 때도 그러면 우리가 차를 잘 생각해 보면 테슬라가 차냐, 자율주행이냐, 로봇이냐 다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가 안 됩니다. 그 종합적인 거에 다 들어있는 로봇이 2개로 걸어가다가 4개로 걸어가는데 그 안에는 AI하고 모든 부분을 다 여기서 해결하는 사람이 필요 없이 들어가서 사무실도 하고 이런 겁니다. 일론 머스크 때문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못 끝납니다. 왜 못 끝나느냐? 전쟁은 역사를 잘 보시면 이런 전쟁입니다. 전쟁을 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놓고 미국에서 놓고 일본 전기 생산지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암흑을 만들어야지요. 1번입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때립니다. 지금까지 전쟁은 그래왔습니다. 2번 기지국을 때립니다. 통신을 막아야 되니까 기지국 때립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게임 끝납니다. 세 번째 물류 창고 몇 개 끝나면 다 끝납니다. 자, 통신도 마비됐지. 전기가 아무것도 암흑의 세계지. 그럼 전기가 전쟁할 게 뭐 있으면 그때 육군이 들어가서 그 먼 나라 이라크도 그렇고 에집트도 그렇고 모든 나라 전쟁은 미사일 몇 방 빵빵 쏘고 전기 끊고 통신 끊고 물류 끊으면 굶어 죽여야 되는데 국민들이 지휘자를 따르겠어요? 국민 여러분 어디로 숨으세요? 할 데가 통신이 다 끊겼는데 암흑의 세계인데 이 게임이었습니다. 이게 왜 못 끝나느냐? 이게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러시아가 때렸습니다. 전쟁 끝나는 줄 알았지요. 끝났다고 생각했지요. 지금도 못 끝납니다. 때렸습니다. 때렸는데 이게 스페이스 X가 이제 그 로켓이 10,000개, 20,000대가 다 떠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회복시켜주면 됩니다. 와이파이고 뭐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지금부터 1년에서 3년 후에 사라진다라고 내 말을 했는데 안 사라진다는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 손을 들어봐요. 그게 사라지는 게 왜 사라지느냐? 핸드폰이 3년, 5년 안에 다 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게 혁명이라는 그런 겁니다. 스마트폰이 나오면 핸드폰은 사라집니다. 핸드폰 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은 이게 테슬라 폰이 나옵니다. 내년에 나옵니다. 올해 나옵니다. 승인 났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움직여야 되느냐? 우리로 보면은 기지국이나 광 케이블이 움직여야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인터넷이 무엇이고 다 필요하잖아 이게. 그런데 이것을 기지국이고 뭐고 필요한 게 아니라 섬이고 사막이고 위에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 가격보다 5분의 1 가격이면 삽니다. 성능은 더 좋고 어떻게 이게 이기겠어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이렇게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화폐부터 전쟁부터 역사부터 잘 꿰야 미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미래학자는 아니지만 경영자니까 이 마켓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케팅을 잘 풀어보면 거기 답이 있어요. 마켓이라는 시장에 ing가 없습니다. 이 ing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시장은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하잖아요. 누구 하나는 죽습니다. 그게 해왔잖아요. 미소가 시작됐는데 소련이 붕괴됐습니다. 미국이겠습니다. 일본과 독일이 쳐 올라왔습니다. 미국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일본을 죽이고 독일을 죽입니다. 지금 또 어디 올라갔느냐? 중국이 올라갔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숨도 못 쉽니다. 중국을 죽여야 됩니다. 오바마 때 죽여야 되는데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 가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디지털이 이기면 금값이 똥값 됩니다. 금이 이기면 디지털이 똥값 되고 화폐는 사라지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기업인들은 마켓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몇 가지를 바꿨습니다. 뭘 바꾸느냐? 정수기를 만드는데 내가 삼성, LG를 어떻게 이기느냐? 코웨이가. 정수기도 가전입니다. 집에다가 놓습니다. 공기청정기도 집에다 안방에다 놓고 거실에 놓습니다. 그렇잖아요. 비데도 갖다가 화장실에 놓아야 되고 침대 매트리스 다 그게 함께 경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할 때 참 소중한 경험이라는 게 그런 거지. 그건 아마 저는 프로필이 코웨이도 제가 사장했지만 저는 교사 출신입니다. 남한테 교육자였습니다. 그게 흑수저로서 돈이 얼마 안 돼서 저는 세일스맨이 되고 웅진 출판에 가서 책을 팔았습니다. 책을 왜 팔았느냐? 경영하려고. 시장에 왜 동아출판은 잘 팔리고 삼성출판 잘 팔리고 금성출판 잘 팔리고 계몽사는 잘 팔리는데 왜 웅진출판은 안 되느냐? 나는 이걸 터득하려고. 그때 알았지요. 브랜드가 없으면 안 사는구나. 지갑을 열지 않는구나. 왜? 가서 보니까 동아출판이나 금성이나 삼성이나 계몽사나 웅진이나 다 똑같은 책인데 브랜드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기업에 조금만 돈 벌면 전 국민한테 브랜드를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매출액의 3에서 5%를 매출액의 5% 정도를 홍보 광고에 썼습니다. 알리려고. 그래서 웅진출판이 유리가 됩니다. 동아출판이 무너집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이제 출판은 1조 시장밖에 안 되니까 회장님을 설득해서 식품과 화장품으로 가자. 그래서 웅진식품과 코리아나 화장품을 만들어서 도전합니다. 그럼 식품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만 해도 식품이 롯데, 혜태가 컸습니다. 두산식품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 5대 10대 그룹에 들어있는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화장품으로 가니까 아모레하고 한국 화장품이 양투입니다. 거기 보면은 아모레, 태평양하고 피어리스, 럭키드봉, 라미가 5대 브랜드입니다. 다 그게 그룹들입니다. LG는 럭키드봉이고 라미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항상 하면서 저 사람들의 전략을 내가 보지 못하면 나는 이기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왔죠. 오늘 이런 얘기 해드리는 부분은 이게 도대체가 왜 이게 우리 강의사가 와서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잘 모릅니다. 내가 왜 스카우트해 왔냐? 제가 한양대 33기에 강의를 하러 갑니다. 특강을 해달라 해서 그 M&A 회장님이. 그럼 내가 뭔가 알아야 가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견학하러 갔습니다. 다음 주에 내가 강의니까. 이 강의사님이 진행을 보는 거예요. 진행을 보는데 진행을 매끄럽게 잘 보더라고요. 시를 읽어주는데 작곡가이면서 시인이 있는데 진행을 읽어주는데 일단 설득력이 있고 사람이 믿음과 신뢰가 있어서 선한 영향이 있겠다. 제가 그래서 이제 2차에 저녁을 하러 갔는데 또 내 옆에 앉았어요. 우연인지.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보고 우리 회사에 와서
이런 일을 하자. 따져보면 다 나라도 그렇고 기업도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식구조를 바꾸는 건 교육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30분을 1시간을 하던 여러분들의 의식구조를 바꾸야 마음이 열리고 캠페인. 지금의 지구는 이대로 가면 멸망한다.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한 달 동안 비 퍼부으면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배 하나 남았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198개 회사가 나라가 사인을 한 겁니다. 그래 빨리 1.5도를 내리자. 온난화라는 게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거잖아요. 1.5도를 못 내리면은 이 지구는 폭발한다. 지금 한번 잘 보시면 아프리카 쪽에는 한번 가뭄이 들면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비가 안 옵니다. 그런데 호주나 캐나다 불 한 번 나면 1년 동안 꺼지질 않습니다. 불난 원인도 모릅니다. 우리 한국도 40도가 올라갑니다. 인도 같은 데 50도 이상 올라갑니다. 빙하는 녹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이게 자연이 깨지면 사람은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자연의 파괴본이 우리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게 차를 떼면은 배기가스가 나오잖아요. 이게 탄소입니다. 이게 뜨겁게 지구를 달군 탄소는 한번 발생되면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뜨거워진 겁니다. 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봄과 가을이 사라지고 추울 때 춥고 여름만 남은 이렇게 지금. 근데 어느 누구 하나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살면 되지만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걸 하나도.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준비를 하고 여기 지금 한승 옆에 총리님이 계십니다. 옆방에 바로 총리님, 오명 부총리, 지금 임태희 교육감, 부총리, 총리, 차관급 이상이. 차관급이 뭐냐면 한전의 사장이 차관입니다. 산자부 차관이 한전 사장 갑니다. 42명을 놓고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 ESG 경영한다고 다 가짜다. 지구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총리부터 했는데 뭘 하느냐. 나라의 녹을 먹고 살았다고 하면 나와 함께 지구를 살리자. 캠페인을 벌이고 우리의 어드바이저가 돼주고 우리의 엠블럼을 같이 붙이자.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하자고 해서 투자도 해줬어요.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누구든지 그게 맞다라고 시작해서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로 보면 목적과 수단이 있는데 지구 기후 위기를 우리가 해결을 하면은 이걸 오래 가려고 하면은 이게 의미 있는 거고 보람 있는 거 가치는 있는데 의미와 보람 가치를 돈하고 연결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일을 하고 돈은 내가 벌게 해주면 이 직업이 오래 가는 거지. 잘 보시면 이거 안 믿으면 내가 코에 내가 옛날 얘기했다고 저 사람 옛날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전 세계 지금도 어디를 가보면 필터가 하나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육박수 우리 회장님 한번 전 세계 찾아보세요. 필터가 하나입니다. 하나. 많으면 두 개. 나는 이걸 4개로 했습니다. 4개. 왜? 내가 생존하고 소비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직업을 만들어서 이걸 2개를 계속 바꿔줘야 코디가 필요하고 그 코디가 직업에 대해서 돈이 되어야 내가 이기니까. 그러면 바꿔줄 게 있어야지. 이 사업을 내가 구독경제로 풉니다. 전기를. 여러분들 구독료를 내는 겁니다. 전기를 줄여서 줄인 만큼 구독료를 내면은 서로 나눠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를 내리는데 그동안에 못했던 게 뭐냐? 100년 동안 50년 동안 전기를 줄인다는 비즈니스는 1000개, 10,000개도 많은데 전기를 줄였다는 증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헤드카피가 보이지 않는 전기를 보이는 전기로 만든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전기를 보이는 여러분들 보면 전기를 만드는 에디슨이 설명을 하면 되죠. 여기 전기입니다. 이 온오프 되니까 불이 꺼졌다. 전기 안에는 직류와 교류가 있습니다. 전류가 있고 저항이 있고 전압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이게끔 해주지 않는. 근데 마침 이 보이는 기술이 AI 기술이 된 겁니다. 실시간으로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얼마가 줄었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걸 내가 5년, 10년 전에 대학을 가지고 연세대학교 하나 프로젝트 했던 걸 하나 이해시키면 빠를 거예요. 이해가. 이렇게 되는구나. 다 갑이 되는 이유가 연세대학교가 1년에 전기요금이 200억을 씁니다. 많이 쓰지요. 물론 캠퍼스가 3개입니다. 인천에 있고 원주에 있고 연희동에 있고. 1년에 20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나 거기 교직원이나 교수들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를 물 쓰듯 합니다. 그냥 교실에 강의실에 켜놓고 누가 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총무부 직원, 그런 관리직 직원들이 끄고 다니는 게 일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아닌 AI가 합니다. AI가 하면 얼마 주느냐? 엄청나게 줍니다. 그런데 교직원이나 교수들이 그동안에 내가 얼마 썼는지를 모르는데 AI가 실시간으로 이 사람이 아침에 PC를 키면 그때부터 여기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출퇴근까지 나옵니다. 나갔다 언제 들어왔는지. 어느 지방대학교 어느 교수는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채굴이 전기가 얼마나 많이 씁니까? 모르니까 한 거지요. 근데 AI가 탁탁 찍어내니까 그 교수 감봉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쓴 전기요금이 그 교수가 자기 돈 벌려고 그 안에서 아무도 모르니까, 공대 교수는 원래 전기를 많이 쓴다는 생각이니까 AI가 사람보다 더 똑똑해졌습니다. 3개월 전에 AI는 인간 IQ로 따지면 얼마냐? 6개월 전에 138이었는데 158이 됐다. 그럼 지금 3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냐? 좀 지나면 200이 넘습니다. 158이라는 IQ는요, 0.001의 그런 IQ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AI 에이전트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다가 에이전트가 융합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전기를 실시간에 얼마를 줄였다. 이 빌딩을 하나 예를 들고 연세대학교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를 10%로 계약합니다. 근데 연세대학교에 우리 시스템 솔루션을 다 갖다 설치하고 인건비까지 80억이 듭니다. 센서고 다 붙여야 되니까. 그 3개 캠퍼스를 다 다니면서 에어컨 하나하나, 조명 하나하나 다 붙여야 되니까. 그 자기들끼리 IoT로 다 하게 되어 있고 생성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그 80억을 누가 대느냐? 한전자회사 발전소들이 됩니다. 왜 대느냐? 탄소세를 내야 되고 못 줄이면 페널티 내야 됩니다. 줄였다는 걸 증명하는 게 여기 있으니까 80억을 연세대학교에 줍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개발하는 회사, 이 개발하는 회사가 80억 가지고 이제 시스템 솔루션을 돌리지. 그럼 실시간에 얼마 줄인 게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1년에 10% 줄인다고 계약을 했으니까 4년을 줄여야 80억이 되지요. 계약했습니다. 근데 1년 반에 끝났습니다. 35%, 38%가 줍니다. 왜? 누가 얼마 썼는지를 다 증명해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나머지는 뭐냐? 그러면 스마트 유니버시티가 됐지요. 연세대학교가. 동사발전은 80억 회수하지요. 이자도 2% 받습니다. 탄소 줄인 것 증명하지요. 탄소세 증명하지요. 윈이죠. 연세대학교도 윈어되고 발전소도 윈어가 되고 이거 개발하는 회사 NX 테크놀로지 그것도 80억 받은 윈어가 되고 우리는 컨설팅 합니다. 컨설팅 제가 하면은 그때는 5% 받았습니다. 80억이 5%면 얼마냐? 4억입니다. 4억. 우리는 재단하고 우리하고 10%씩만 주고 80%를 저는 80%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끼리 공유하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을 컨설팅을 해 이래서 5% 주게 돼 있고 에너지 컨설팅에 그래서 내가 앞으로 5%는 적다. 그래서 우리는 10에서 30% 받습니다. 이게 돈방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에어컨 하나당 10,000원 받습니다. 10,000원을 매달 받습니다. 구독으로 줄여주는 것만큼 매달 냅니다. 그럼 에어컨 하나당 10,000원입니다. 거기 여러분들한테 24%를 줍니다. 그럼 이게 하나에 100만 개 있고 1000만 개가 있는데 사람보다 많은데 이게 평생 나오는 겁니다. 연금식으로. 그래서 내가 구독연금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컨설팅 큰 거 하면은
몇천 원, 몇 억씩 나오고 조그마한 거 하면 거기 1,000원, 2,000원이 연금으로 나오니까 누적으로 나오니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발전소도 기후는 30몇 프로 줄었으니까 기후 좋아졌고 지구도 좋아졌고 연세대학교 좋아지고 발전소 좋아지고 개발하는 회사 좋아지고 컨설팅하는 회사 좋아지고 의리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탄소세를 다 계산해서 환급받고 이런 비즈니스가 어디가 있느냐? 나는 성경책에 보고 배웠습니다. 이게 성경책에 창조하면서 6번을 창조하면서 계속 보기에 좋았더라 나옵니다. 이 비즈니스를 만들어 놓고 나는 이렇게 떳떳하고 좋은 거 내 사돈한테도 얘기하고 내 자식한테 그래서 제가 3,000명을 어떻게 했느냐 아이템도 없이 책하고 신문 하나 내 이름 가지고 내가 3,000명을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에 가서 내가 100개 센터를 했습니다. 나를 믿고 이 책을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20만 원을 내고 여기 와서 앞으로 에너지 컨설팅을 공부를 해라. 지금도 월요일마다 공부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만들어서 그 직업으로 보면은 연금이 주로 200만 원 전후하거든요. 서민들은 100만 원 전후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곱하기 2를 하면 직업이 되거든요. 4,500만 원 받게 하면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4,500만 원 받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고급의 인력한테 내가 이야기하면 건전한 사람 빨리 알아듣지요. 내가 뭘 잘하는 거야? 내가 교육력이 있어? 전달 능력이 있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수당이 얼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런 마인드면은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기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나는 그건 공짜라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총리나 부총리 그래서 여기 총리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환경 기후에 우리로 보면은 운영의 유엔의 운영위 중에 운영위 의장 중에 의장이 우리 한승수 총리입니다. 전 세계 아무도 모릅니다. 홍보를 안 하니까. 이분 밑에가 반기문 사무총장입니다. 이분 밑에가 그 사무총장. 이분은 지금 유엔의 의장단의 의장입니다. 나라마다 의장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 단의 의장입니다. 그리고 기후의 물의 회장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똑같은 컨셉이잖아요. 여기가 GG56이 이 빌딩을 함께 쓰는데 GG56이 무슨 뜻이냐? 글로벌 굿. 그러니까 전 세계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5대양 그래서 56이라는 게 GG56입니다. 5대양 6대주 전 지구가 모든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글로벌 굿 5대양 6대주 그게 GG56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세계 지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기후라는 것은 나 혼자만 지킨다고 기후가 되느냐? 자,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 제가 두 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렇게 기후 위기의 환경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회용 컵 다 없앱시다. 성찬 일회용 꽃 다 없앱시다. 주보 매일 나눠주는 거 없앱시다. 우리는 식사하는 거 자기가 들고 반찬통 들고 와서 먹고 가져갑니다. 우리라도 하자. 몇천 명이라도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잘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에코 리본 유니언 이 이름만을 지은 것만 생각해봐도 환경, 에코라는 거 리본이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본 어게인 하는 겁니다. 리셋해야 되겠다.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혼자 안 되니까 유니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에코리본 유니언이라는 게 탄생, 연합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한 10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연합해서 환경을 되살려야 되겠다. 그 여러분들이 일만 하면 비즈니스 모델 돈은 내가 벌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오면 다음에는 꼭 남편 데리고 옵니다. 내가 그렇게 시켰습니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부가 오면 자녀를 데려와라. 자녀가 제일 좋은 직업. 자, 제일 젊은이가 저 뒤에 앉아 계신데 본인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젊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다음에 자, 내가 자식을 낳으면
직업을 뭘 시킬까라고 한번 물어보면 뭘 시킬까?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의사 되라, 판검사 되라, 명확했습니다. 부모가 판검사 돼야 된다, 의사 돼야 된다. 이게 그래서 자기들이 희생했습니다. 근데 미안한데 판검사가 AI가 대법원에 있는 모든 것을 0.1점을 찾아내는데 무슨 상사 필요 없습니다. 사건이고 전 세계 한국의 전 세계 사건을 0.1점을 찾아내는 검사 이제 별 필요 없습니다. AI가 회계를 얼마나 잘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필요 없습니다. 그 애들이 이제 우리는 뭐 외웠는데 요즘에 가서 무슨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공부할 게 없습니다. 여기 치면 다 나오는데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녀들한테 판검사 의사해라. 로봇으로 수술할 거냐 사람으로 할 거냐 미국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암 수술을 하는데 로봇으로 할 거냐 사람으로 할 거냐 나왔습니다. 98%가 로봇을 선택합니다. 0,1의 착오가 없으니까. 인간은 저녁에 술 먹으면 손 떨리고요. 컨디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위가 달라집니다. 로봇은 0,1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의 기술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최고의 기술이 모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변곡점 트렌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세계에 있는 돈은 다 어디로 가느냐?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가요? 요즘에 가장 많이 갈 데가 어디예요? 그래, AI 로봇이에요. 반도체.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전쟁이 났으니까. 그 다음에 죽어도 변하지 않는 것, 예뻐지는 것,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바이오, 코스메틱 이건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그 흐름을 잘 보아야 기술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곳에 가야 내가 돈을 벌지요. 지금 우리 판을 보면은 지금 따져보면은 자 네이버에서 했던 거, 카카오 했던 거에서 가서 돈 벌겠습니까? 쿠팡에 하는 거 이제 돈 벌 수 없잖아요. 배달의 민족에서 배민에서 다 깔았는데 이제 그 집에 가서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다 아는 것은 노동으로 버는 거예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열심히 해서. 그럼 큰 돈 버는 겁니다.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고 남보다 한 발짝 앞선 비즈니스를 해야 돈이 따라오는 거지. 그게 전 세계적으로 제가 준비한 이 비즈니스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박수 한번. 아이고 박수 받을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저렇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의 우리 강재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서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떤 인생의 보람을 찾게 할까. 그래서 본인이 이 PD 최고의 과정을 해보겠대. 자기가 그런 걸 잘 잘하니까. 그래서 원래 내가 와서 인사하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되니까 그럼 자초지정 얘기는 해줘야 되겠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코웨이가 한국에 한 5조 한 7천억 정도 해요. 1년에. 코웨이가 세계적으로 한 17조 정도 합니다. 그럼 20조가 넘잖아요. 우리 비즈니스를 내가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계산해 본지 모르지만 우리가 9,999조까지는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700조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비즈니스는 경이 넘어요. 경이. 왜 경이 넘냐? 전기 물 쓰는 곳에는 우리가 다 필요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 가봐요. 건물이나 공장이 우리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유럽 한번 가봐요. 유럽의 산업이 다 죽었습니다. 명품 몇 개 살아있고요. 자동차도 죽어갑니다. 중국과 미국 때문에. 왜? 지금 있는 BMW나 벤츠 이제 화석연료 쓰고 이 시대가 가니까. 뭐 있어요 그러면? 그 독일이 세계 3위 4위 강대국이 미국이 1위고 중국이 2위고 일본이 3위고 독일이 4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인도가 차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독일하고 일본이 별로 들어갈 힘이 없어요. 한국이 더 미래가 나지. 왜 한국은 미래가 좋냐? 독일과 일본하고 한국하고 국민성 때문에 한국이 독일, 일본 이겨요. 토목 하나만 따져도 건설이나. 토목이 이게 어려운 겁니다. 지하를 판다, 굴을 판다.
터널을 판다. 그게 최첨단의 기기가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끝이기 때문에. 독일은 설계하고 승인하고 파는데 10년 걸립니다. 일본은 7년 걸립니다. 한국은 5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고 뭐고 한국이 그렇게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무너지느냐? 한국이 절대로 터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국 설계. 조선도 세계 1위 하지. 반도체 1위 하지. 건설도 1위 하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한국이. K-팝 잡지. 위대한 나라입니다. 근데 일본 가보면 건물이 오래됐고 우리보다 못 삽니다. 왜 못 사느냐? 원래 20년 전에도 차도 조그맣고 집도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실포에서 25평짜리가 일본의 집입니다. 지진 때문에 설계를 할 수도 없고. 그럼 유럽에 가보면 구시대는 다 관광객으로 먹고 삽니다. 요즘 코스메틱 불란서에 있는 거 여러분들 한국 K 코스메틱이 더 잘합니다. 뉴욕 가보세요. 제가 한샘 사장할 때요. 간단했어요. 한 팀은 공장팀이 임을 다 데리고 가고 이태리 갑니다. 한 팀은 디자인팀을 다 데리고 갑니다. 가구하면 이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팀들한테. 이태리 디자인 잡을 수 있느냐? 그러보니까 3년이면 잡겠대요. 한국이 그렇게 똑똑합니다. 그래? 그러면 또 한 번은 공장팀은 중국을 데려갑니다. 이걸 하나 만드는 가구가 만약에 100만 원이면 중국에서 60만 원 만드는데 60만 원 만들 수 있느냐? 간단하게 슬로건입니다. 디자인의 이태리, 생산 원가에 중국을 따라가서 2개를 만들면 1등한다. 한샘이 제가 가니까 3천억 정도 2,800억 왔다 갔다 해요. 1위부터 5위까지가. 지금 한샘은 3조 합니다. 2등은 조도 못합니다. 간단하게 누군가가 의해서 이런 디자인과 이렇게 거기다 펑션을 넣고 거기다 생산 원가를 줄이면 세계 1위 하는 겁니다. 뭐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안심하시고 뭐 이거 여러 가지 어떤 걸 해도 우리는 좋은 일입니다.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돈은 여러분들 제가 만들어 놓은 걸로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왜 팔을 주니까. 팔 가지고 여러분들 밑에 일하는 사람들 나눠 가지면 돼요. 그 대신 제 부탁은 여러분들 오피는 리더가 되려고 하면은 약간의 공부를 해야 된다. 사실 4주 가지고 2시간씩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월요일마다 하는 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끼리 공부하고 그리고 커뮤니티 만들어서 이렇게 친화적으로 서로가 친교도 하고. 왜냐면 지금은 따져보면은 커뮤니티 싸움이잖아요. 지금은 1인 기업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내가 몇 명의 커뮤니티가 있느냐, 이게 경쟁력이거든요. 옛날에는 나 혼자 잘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융합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잘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은 나를 믿으세요. 이거 왜 믿느냐?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3가지를 알아야 돼요. 1번 금융을 알아야 이 사업합니다. 금융 아니면 이 돈 많이 들어가는 걸 금융을 알아야죠. 은행권이 오거나 이거 왜 안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2번째, 유통을 알아야 됩니다. 3번째, 제조를 알아야 됩니다. R&D요. 그럼 한국의 구조는 그동안에 50년, 70년 뭐 했느냐? 제조하는 사람은 2대, 3대고 제조만 합니다. 자식도 공장 물려주고 그렇잖아요. 유통하는 사람 백화점이고 뭐고 계속 맡고 그것만 합니다. 거기다 물건 넣었다 뺐다 하고 이런 것만 합니다. 금융하는 사람은 금융맨들이 나와서 유통이나 이 공장에 못 갑니다. 금융으로 풀지. 이 3가지를 다 하는 우리나라 CEO들이 있을까? 저는 교만하고 생각하고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이걸 왜 배웠느냐? 원래 저는 세일스맨이고 선생이었고 저는 유통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조도 모릅니다. 금융을 모릅니다. 98년에 우리나라가 부도났습니다. 정수기가 잘 팔리고 공기청정기 잘 팔렸는데 나라가 부도나니까 하나도 안 팔립니다. 공장이 300명, 영업이 3,000명, 3천억 정도 했던 웅진코웨이가 제조회사, 판매회사가 다
부도입니다. 이제 숨만 껄떡거리고 있는 겁니다. 3천억 회사가 200억 팔았는데 1년에 인건비가 얼마인데 부도나는 거지. 그래서 나온 제도가 구독경제 렌탈 빌려주자. 가치가 안 팔리는 거 어때? 창고에 쌓아놓지만 빌려주자. 그리고 3만 원씩 받자. 그럼 내가 금융을 알아야 돈이 있어야 빌려주지요. 그 신한은행장하고 국민은행장한테 가서 내가 프리젠테이션을 합니다. 금융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겠어? 금융인들이 다 임원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합니다. 자, 간단합니다. 요거 하나 정수기 많은 제조 원가가 얼마냐? 그러니까 내가 제조 공부를 해야지. 부품을 내가 공부를 다 해서 제조 원가가 19만 2천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50가지 정도의 부품까지를 다 알아서 내가 여기다가 이게 제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데 19만 2천 원. 그래서 내가 이걸 계약해서 유통을 해서 계약을 해서 은행에다가 계약서를 드리면 은행은 제조회사한테 20만 원을 주면 됩니다. 20만 원. 그러면 투자한 돈을 어떻게 회수하느냐를 내가 해야지. 2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냥 받아서 다음 달부터 3만 원씩을 내게 합니다. 3만 원 냅니다.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정수기를 받았으니까 조물을 얻으면서 3만 원 낼 권한을 주고 3만 원을 내면 은행에서 50% 15,000원을 먼저 가져갑니다. 은행 지루를 통해서 돈이 오니까 은행 먼저 가져갑니다. 유통회사 내가 15,000원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은행은 20만 원 줬으니까 한 달에 15,000원씩 10달이면 15만 원 회수가 됐잖아요. 14개월이면 ROI가 됐습니다. 그러면 20만 원 회수가 됐잖아요. IMF 때니까 이자는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래서 해결해놨더니 그러면 고객이 돈 안 내고 도망가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보험 들어줄게. 그러면 은행은 리스크가 빵이잖아요. 그걸 제가 500만 대를 깔았습니다. 삼성과 LG가 이미 깔고 나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은행과 결합해서. 이 상품도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장 가진 사람 빌딩 갖고서 돈 안 내도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걸 증명해야지.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자, SK나 KT가 왜 저렇게 컸느냐? 간단합니다. 통신비라는 거. KT 통신비 기지국하고 케이블입니다. 그걸 빨리 광기를 깔았기 때문에 기지국을 빨리 세웠기 때문에 SK텔레콤과 KT가 강한 겁니다. 삼성 이거 팔아서 얼마 안 남습니다. 내가 삼성에 나중에 영남일보의 마지막에 그 논설위원이 은퇴하면서 나하고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삼성 주가 올라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영남일보의 그 논설을 쓴 겁니다. 삼성 주가가 정말 땅을 칩니다. 올라갈 수 없다. 왜? 데이터가 없어서. 데이터가 없는 회사가 어떻게 주가가 올라갔느냐? 이걸 만들어 가지고 얼마 팔고는 다 이걸 어디다 SK텔레콤하고 KT한테 줍니다. 다. 그럼 그 사람들이 DB를 갖고 있으니까 그 회사는 커지는데 삼성은 뭐가 커질 게 있나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돈인 겁니다. 그 데이터가 돈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코웨이가 지금은 1000만 계정을 깔았거든요. 10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내가 100만 개, 500만 개를 이거 깔았다면 3만 원씩 들어오면은 1년에 300만 대, 500만 대 깔으면 3만 원 들어오면 1,500씩 들어오지요. 1,500억씩이 들어옵니다. 계정이 1000만 대면은 그럼 1년에 정수기를 이전하겠다. 이 데이터입니다. 이전하겠다고 하면은 수도에서 정수기를 떼야 되니까 주부가 못합니다. 우리한테 미리 전화합니다. 아니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합니다. 우리는 한 달이나 2달 전에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이 집에 이사하는구나. 그럼 데이터 받았습니다. 데이터가 돈이 어떻게 되느냐? 이사할 때 가구 바꿔야 안 바꿔요? 가구 바꾸면 가전 바꿔요. 우리나라 주부는요 7년에서 10년 정도 쓰다가 이사할 때 큰 집이 조그마한 집으로 가려면 다 큰 거 버려야 됩니다. 조그마한 집에서 큰 집 가면은 안 맞습니다. 다 사야 됩니다. 가전 가구 이사할 때 다 바꿉니다. 인테리어 벽지 이사할 때. 그러면 나는 이삿짐 정보한테 1000만 계정에
우리가 10월이나 3월 달에 얼마나 합쳤는데 10만 개, 한 달에 10만 계정이 이사한다고 연락 옵니다. 10만 개 내가 이삿짐 센터 하면은 이삿짐 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카카오하고 네이버입니다. 우리 DB를 다 모아서 카카오가 혹시 계열사가 몇 개인지 아세요? 내 아는 사람 내 책 드릴게요. 카카오 계열사 186개입니다. 삼성보다 많습니다. 네이버가 120개에다가 깨져가지고 감옥 갈 지형에 다 줄이고 꽃배달까지 다 해버리면 우리는 서민들은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데이터 우리 거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은 뭐 했느냐? 내가 지식을 공짜로 줄 테니까 네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넣어. 그럼 넣어야 주니까 이게 1000만 개만 되면 무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카카오 쿠팡 3,400만 대가 날아간 거잖아요.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데이터가 플랫폼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했다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경영을 좀 알고 머리를 아는 사람은 정말 천재 같은 이 비즈니스구나 알겠고 모르는 사람은 믿으면 됩니다. 자 일단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쪽팔릴 게 없습니다. 자식이나 사돈한테 얘기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내가 전기를 줄여서 가져가겠다. 물을 줄여서 가져가겠다. 그것만이 인류가 살 길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하고 있는 거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업무적인 것은 또 저나 우리 부의장이 있으니까 펑션 쪽에는 우리를 나중에 물어보시고 이렇게 좋은 일에 함께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은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들 내가 3,000명 늘린 건 간단했어요. 다음에 오실 때는 한 손에 부인과 자식을 데려와라. 그 자식과 부인이 없으면 옆집에 누구라도 데리고 와라. 내 이야기를 들으면 된다. 그건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 상품도 없이 3,000명을 모고 100개 지부를 만들었다는 말씀. 지금은 이제 준비가 다 돼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돈 벌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받고 저는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꼭 이 질문을 하고 싶었다. 지금 질문할 거지요? 아니, 그, 교수님 하려고 좀 생각하지 입이 이쁘니까. 아니 웅주는 언제 관두셨어요? 네. 웅주가 몇 년도에 20년 정도 됐죠. 20년. 관둔지가? 네, 네. 원래 그 회장님이 그 유구 사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웅주 유구. 왜냐면 제가 그 유구의 공장 네, 방송이요. 우리 정수기 공장 있습니다. 유구에. 잘 아시네요.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러면 혹시 없으면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질문할 게 있잖아요. 메모했다가 그때 질문하시고 하여튼 우리 강의사를 교육이사로 우리가 왔는데 오면 열애가지고 매일 물어요. 회의하다 보면 근데 울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좀 부탁드리고 함께 마음이 여려요. 제가 한 지가 한 25년 되는데 네. 되게 마음이 여리신 분이고 말씀 되게 잘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에 감동해서 내가 모셔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끼리 충분한 말씀 나누시고 자주 뵙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뵙는데 뭐 줌으로 2번 하고 오프라인 한두 번 한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뵙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시고 일 합류해서 함께 하세요. 네. 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 번만 감사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도 그러면 우리끼리의 우리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다 이해하셨나요? 우리 의장님 말씀 다 이해되셨나요? 한 방에는 안 되죠. 한 번에는 다 안 될 것 같아. 지금 봐도. 그래서 지금 저도 배워봤더니 사업적으로 펼치는 게 그래도 4번은 이렇게 만나야 이걸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건 최고 경영자 과정 대학에 많이 가보셨죠? 가보면 제일 중요한 게 휴먼 테크.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함께 하다 보면 서로 사업이 저절로 펼쳐지는 게 최고 경영자 과정의 가장 큰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 서로 자신이 누군지 한번 인사 나눠 주신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드릴게요. 선생님부터 서로 인사를 먼저 안녕하세요. 소개부터 해주세요. 저는 의정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홍예리이고요. 여기 미래지향적인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교수님 소개를 받고 그동안에는 제가 많은 기회라는 게 왔을 때 딱 채야 되는데 알아차림이 늦었어요. 그래서 지나가 보니 그때가 기회였는데 후회가 남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딱 제안을 주셨을 때 이번에는 진짜 기회일지 모르니 후회하지 말고 잡자. 그래서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